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딱 들어오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때 약간 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딱 들어오자마자 야 이 간다 새끼야 똑바로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그랬더니 똑바로 앉으라고 이 간다 새끼. 제가 앉았죠 어떻게. 그랬더니 내놓으라우. 뭘 내놓습니까? 방복증 내놓으라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방복증이 없잖아. 그랬더니 없다 그랬더니 기대더니 권총을 꺼내가지고 딱 목에 겨누면서 너 이 새끼 안기부지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저는 통일부 산하단체 사당법인 남북이산가정협회 회장 이우자복입니다. 인터넷 언론 정경시사 포커스 발행인 겸 대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수임무요원자가 원래는 1968년도 1월 21일 날 북한에서 김신조 일당에 넘어왔죠. 그 사람들이 넘어오고 나서 한국에서도 비슷한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여서 북한 침투를 목적으로 하는 부대원들을 마련했는데 대개가 실제 북한까지는 못 들어가고 강원도, 남북, 접경 지역에서 훈련했던 사람들을 주로 특수임무 유공자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에 침투한 사람들은 몇 명 없어요. 저는 민간으로서 우회공자원으로 제가 96년, 98년 활동을 해가지고 지금 특수임무 유공자가 됐는데 나라에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군인 신분으로 북한 침투 훈련을만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마 지금 얼마씩 주고 또 보상금을 한 2억 정도는 주고 갔습니다. 근데 저는 없습니다. 민간인이라고. 95년도에 북한의 요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호텔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됐는데 그 과정이 좀 특이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94년부터 한중 관련 교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문화교류. 그러다 보니까 저의 업적이 중국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특히 요령신문, 길림신문, 황룡강신문, 연변일보 등.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신문을 보고서 자기 밑에 참모들을 시켜서 야 동무들 중국 가면 이 아랫동네 유저복에 만나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래서 된 겁니다. 왜 제가 이 중국에 발을 디디게 됐고 또 이 북한 사람들이 연관된 동기가 뭐냐. 제가 이제 한중 수교 2주년을 맞아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 일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래요. 앞으로 러시아보다는 중국 쪽이 더 낫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중국을 가봐라 해가지고 제가 94년도 8월 달에 한 15일간은 제가 혼자 동북 3선을 돌았습니다. 요령성, 길림성, 흥룡성을 돌고 많은 걸 봤죠. 그러다가 이제 내리면 김포공항으로 돌아갈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양 고려 호텔에서 제가 숙소 썼는데 갑자기 오후에 막 밖이 시끄러운 거예요. 막 깽가리, 징, 북 그런 소리가 나. 그래서 제가 딱 나가보니까 노인네들이 한 흰 저고리 입은 노인네들이 30명이 모여서 막 노는 겁니다. 보니까 징하고 깽가리는 깨지고 북하고 장구는 찢어졌어요. 왜? 그런 사물놀이가 중국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랫동안 우리의 전통 악기들을 쓰다 보니까 많이 그걸 보고서 제가 상당히 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노인네 한 분을 찾아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회장님 연락처를 달라. 근데 그때 이분은 한국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 한중 수교되고 나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가지고서 한국에 데려온다. 그래서 그 당시 한 1,000만 원씩을 받고 막 사기를 쳤어요. 사람 데려오지도 않고. 그래서 연길 쪽에서는 막 자살 사건이 나고 상당히 안 좋았거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 모임의 그 회장도 저를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딴 말에 아무 소리 안 하고 회장님 명함만 주십시오. 명함을 받아가지고 제가 딱 그랬습니다. 회장님 제가 2달 후에 오겠습니다. 올라면 말로 말하라 이거예요. 특명스럽게.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94년도 10월 달에 제가 인사동에 가서 북, 장구, 진, 깽가리 그걸 제가 2벌씩 샀습니다. 사가지고 제가 찬바람 불 때 10월 달에 그걸 갖다 줬어요. 그 노인이한테. 그러니까 놀랬거든요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근데 나로서는 별거 아닌데 그분들은 그걸 받고서 기분 좋으니까 막 언론사에 전화를 해가지고서 그냥 막 텔레비들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저를 취재했고 다음날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러한 신문 등등을 김정일 위원장이 이걸 보고 바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 중에 이제 하나가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95년 12월에. 근데 이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놀랬지. 호텔에 쉬고 있을 때 갑자기 놓고 하는데 딱 문을 열으니까 김여성 배지가 달린 사람이 찾아왔어. 2명이 찾아왔으니까. 내가 누구냐 했더니 우리는 경의하는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특명으로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이거야. 근데 내가 놀라지 무슨 일이 했더니 앞으로 우리가 신문을 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은 앞으로 러시아나 그 사람들은 러시아를 러시아로 부릅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아이들만 서울에 데려갈 게 아니라 우리 공화국의 아이들도 한번 데려가시라고요.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놀랐습니다. 정말이야? 정말이래. 그래서 통생명을 하고 명함을 서로 교환받고 나이를 물으니까 나하고 동갑이에요. 친구가 된 거지. 참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본 북한 사람들, 그리고 또 첫 북한 친구로 사귀어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하고 결국은 그날 저녁에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수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 미국 담배, 빨간 말보로.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미국을 싫어하는데 왜 담배는 미국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것도 속으로 내가 참 특이했고, 또 술을 좋아해. 그래서 내가 술도 끝나고 나서 헤어질 때입니다. 왜? 그날 사실 나로서는 첫 만남이고 상당히 그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식당 조업원을 시켜서 말보로 2보로 사오고 로얄 샐러드 2병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내가 두 사람한테 놀아준 겁니다. 놀라는 거지. 이야, 어떻게 진짜 남조선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들은 나한테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만남으로 인해서 헤어지는데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선생님, 제가 공화국에 돌아가면 오늘 선생님 만난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 초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 알겠다. 헤어진 거예요. 헤어지고 돌아와서 나는 바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안기부에. 왜? 그 당시는 북한 사람을 만나고 보고 안 하면 국가보안법을 끌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마침 또 안기부에 내가 아는 분이 있어서 명함을 딱 주고 사연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명함을 확인해 보더니 거물이라는 거예요. 당시 북한의 부총리 사위요. 그리고 그 회사도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더니, 야, 요국장, 우리 선배니까 그 안기부에 있는 분이, 요국장, 너무나 이 큰일을 했다. 앞으로 너는 이 사람을 담당해서 일을 벌어. 그래가지고 졸지에다가 그냥 공작원 신분이 된 겁니다. 해가 바뀌어서 96년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한번 나오라 이거예요. 베이징에. 공항에 가니까 그 대사관 차가 나왔더라고. 주중 북한 대사관 차가 나온 거예요. 그 차를 타고 내가 간 곳이 그 북한의 그 오조 호텔, 북한의 그 아시아 선수촌이 있는 오조 호텔에 도착했는데 그때 벌써 북한 사람들이 나를 만나려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쪽 사람 하나, 북쪽 4명, 그래가지고 5명이 이제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북에서 온 조평통의 국장도 아주 젠틀한 사람이라 아주 뭐 멋있었어요. 근데 나보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유 선생, 우리는 유 선생님한테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고향이 청주라는 것부터 다 아는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러시아나 중국의 아이들만 서울에 데려올 게 아니라 우리 공화국에도 아이들 꼭 서울에 데려가는 작업을 하자.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중점을 두면서 결국은 이제 이 북한과의 접촉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그 두 번째 96년 5월 달에 그분들과 모임을 갖고 나는데 헤어지기 직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했지만 그 조평통 3사람은 베이징에서 많은 사람들 3명이 왔는데 그중 한 분이 저한테 그 북한 자기들 나라 공화국의 아이들도 서울에 데려와라 그런 말을 하길래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이 오길래 내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국장한테. 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께서는 우리 북한의 이술단을 한국에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 대신에 내가 먼저 가봐야 되겠다. 내가 가서 평양을 먼저 보야 내가 알 거 아니냐 했더니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 유 선생님 평양에 왜 있느냐?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유 선생을 초청해도 남에서 안 보낼 거라 이거예요. 내가 초청장만 주면 나는 무조건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좋다. 작업을 해보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96년 6월 달에 초청장이 왔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통일원입니다. 통일원. 지금은 통일부지만 통일원에서 허가를 안 했어요. 방북 허가. 왜? 위험하고 그때 상당히 안 좋을 때거든. 왜 안 좋으냐? 원래가 거슬러 올라가면 94년도 8월 15일 날 백두산 정상에서 김일성, 김영삼 두 남북 정상이 만나기로 했었거든. 근데 94년도 7월 8일 날 김일성이 죽었단 말이야. 그 바람에 다 무산됐잖아요. 그때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조문을 갔어야 돼. 근데 조문을 안 가는 바람에 상당히 남북 관계가 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통일원에서는 방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또 자국민 보호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계기관 대책회가 열렸어요. 인천의 뭐 호텔에서 안기부, 경찰청, 보안사, 뭐 기무사, 또 정보사 5군데 기관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3명은 가지 말라 얘기야. 위험하다. 근데 2명 마음대로 하라는 거라 나보고. 유재복 당신이 알아서 하라 얘기야. 근데 내가 알았어. 난 가겠다. 왜? 초청장이 왔다. 그 초청장은 보통 초청장이 아니다. 나하고 같이 참 친하게 지내기로 한 친구고 우리는 멀리 남북 간에 뭔가 해보자고 만난 친구가 보냈기 때문에 난 가겠다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럼 좋다 이거야. 가는데 만약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 책임이 아니라 이거야. 좋다. 그럼 난 돌아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96년도 6월 18일 날 역사적인 1차 방북을 시작이 된 겁니다. 1차 때 이제 그날 갔잖아요. 1차 방북을 했는데
7박 8일의 일정으로 제가 들어간 거예요. 96년도 6월 18일 날 베이징에서 북한 비행기 고려항공을 탔지만은 솔직히 떨리긴 떨리지. 갔다가 만약에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잖아. 내가 지금 그냥 탄 거니까 내 배짱으로다가. 근데 딱 내리니까 그때만 해도 평양 공항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지금은 아주 상당히 멋있는데 참 볼품없는 공항이었어. 그때 비가 막 또 오고 막 장마가 심해가지고. 근데 내가 마침 가는 날 햇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평통 국장 몇몇 사람들이 딱 나왔는데 트랩에서 딱 내리니까 차가 세 대가 대기하고 있더라고. 가운데 차가 이 빨간 별에 619 차량에 딱 나왔어. 근데 그 차를 딱 보는 순간에 나를 안내했던 그 부총리 사위 나하고 나이가 같은 친구가 놀라는 거예요. 유 선생님, 이 차가 보통 차가 아닙니다 이거요. 뭡니까 했더니 우리 장군 호위충복 차량에 나왔다 이거요. 이건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알아? 특별한지 뭔지? 그걸 탔습니다. 타고서 이제 평양에 딱 들어가서 만수대 동사에 가서 먼저 이제 참배를 하는데 비행기 그 러시아 그 일류신 비행기 고려항공에 내가 딱 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꽃다발 다 갖고 있더라고. 꽃다발 다 갖고 있어. 한 200명이 탔는데 근데 물어봤어.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꽃다발? 무조건 외국에 왔다가 평양 도착하면 꽃다발을 들고 만수대 언덕에 가서 김일성 수련님 동생의 꽃을 바친다 이거야. 나도 그랬더니 예 선생님도 가면 바치는데 꽃이 없잖아 했더니 가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 이거지. 좋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만수대원 내가 참배를 하고 이제 호텔로 가는데 호텔이 나는 사실 이제 이 소문에 듣기를 고려 호텔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가면서 하는 얘기더라고. 조평동 국장이 우리는 이 선생님을 고려 호텔로 모시려고 했는데 경의하는 영도자 장군님께서 특별히 모셔라겠습니다. 그래서 서재골로 모신다 이거. 서재골 초대소로. 그럼 내가 뭐 서재골이 어딘지 알아. 우리는 초대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예. 백화원 초대소는 현직 부총리급 이상 전 세계, 서재골은 전직 부총리급 이상인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선생님을 서재골 초대소로 모신다 이거야. 뭐 나는 참 영문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서재골 도착했어요. 거기 딱 내리는데 그때부터 이제 대우가 상당히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 대우는 바로 그 신문에 났던 거, 신문에 났던 걸로 신뢰를 갖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좋은 대우를 받고 거기서 서재골 생활이 시작되는데 3일 만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나를 좋게 초청했지만은 내가 그냥 갔으니까 이 방북 허가증이 없이 우리나라 통일원에 방북 허가증이 갔기 때문에 걔들은 내 정치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딱 쉬고 있는데 원래가 점심이 먹고 나면 이 사람들이 왔었어요. 일주일 동안 점심 먹고 이제 또 일정을 보는 거 아니야? 근데 그날은 사람들이 안 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딱 들어오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때 약간 좀 침대에 누워 있었어. 그들이 딱 들어오자마자 야 이 간다 새끼야 똑바로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예요? 그랬더니 똑바로 앉으라고 이 간다 새끼. 제가 앉았죠 어떻게. 그러더니 내놓으라고. 뭘 내놓습니까? 방북증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방북증이 없잖아. 그랬더니 없다 했더니 기대더니 권총을 꺼내. 권총을 꺼내가지고 딱 목에 겨누면서 너 이 새끼 안기부지 딱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참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침착하게 나는 안기고 아니다. 나는 민간외교관이다 내가 딱 그랬어. 민간외교관이다. 민간외교관? 그러면서 내가 그때 가방에서 내가 스크랩을 꺼냈어요. 그 스크랩 속에는 한중 수교 이후에 내가 하는 활동, 또 한러 수교 이후에 한 활동이 내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스크랩을 펼치면서 거기 다 보여줬어. 근데 얘들이 딱 남기더니 이거 대사 아니야? 대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사가 난 누군지 몰랐어. 그런데 마침 그 자료 속에 누가 있었냐면은 한러 수교 1990년에 한러 수교가 됐는데 그때 초대 대사가 올레그 소콜로프입니다. 근데 그때 그 올레그 소콜로프 밑에 얘 이름이 세이게르 드보르니코프야. 근데 얘가 나하고 친구로 지냈었다고 그 당시. 묘하게 내가 그래가지고 또 그 러시아 대사가 이제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가족들을 불교 사찰에 이제 안내면서 인연으로 맺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하고 걔하고 찍었던 사진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 사진을 보더니 걔가 대사로 와 있었던 거예요. 평양에. 나도 몰랐지. 에? 그들이 대사 아니야 대사. 그들이 지들끼리 딱 덮더니 권총을 집어넣더라고. 이야 정말 그 순간 나는 천당과 지옥으로 간 겁니다. 그러더니 유 선생 이제 간다 새끼가 선생으로 변한 거야. 유 선생 예 이거 우리 하루 빌려주시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 자료를 달라 이거예요. 스크랩 된 거를 빤히 알지. 갖다 보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라도 빼지 말아라. 나한테는 중요하다 그랬더니 알겠슈 하고 나가더라고. 근데 나가자마자 바로 옆방에서 그 친구 부총리 사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걔도 나를 테스트한 거지. 왜? 걔도 나를 데려왔지만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랬더니 들어오면서 이야, 유 선생 최고입니다 이거야. 여기가 서울입니까? 어디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유 선생은 100% 우리 평양을 자유롭게 이제 왕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평양길이 열렸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참 그 6일 넘게 된 거죠. 그때 만약에 거기서 내가 그 위기를 못 넘겼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이 자리에 못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뢰를 받아가지고 1차 방북을 무사히 마쳤는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7박 8일에 이제 오늘이 일정이 좀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내일은 공항으로 돌아가야 돼, 김포공항. 그런데 오늘장에 또 왔어요, 애들이. 2명이 와가지고 국장하고 그 조평동 과장이 와가지고 심각하게 얘기한 거야, 나한테. 유 선생님, 예. 내일이면 돌아가셔야지요. 예, 그동안 제가 위대한 조국 평양에 와서 잘 먹고 잘 보고 참 많은 걸 느끼고 돌아가면 했더니 기는데 말입니다. 다 그래. 심각하게. 뭡니까? 유 선생은 미리 북을 했습니다. 우리가 유 선생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안 보내면 억하시겠습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거 정말 진짜 그때 그 순간 내가 등골이 오싹했어요. 거기서 내가 어떤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딱 생각을 했지. 그러다가 좋습니다. 예쁜 여자 하나만 달라. 예쁜 여자 하나 주면 살겠으면 했더니 무서워. 그러더니 이야, 유 선생 재밌는 분이래. 돌아가셔야지요. 앞으로 우리 유 선생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돌아가셔야죠. 그래서 결국은 참 7박 8일 일정을 마치고 1996년 2월 25일 날 6.25 기념하는 날인데 저는 무사히 김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 방북을 그렇게 마쳤죠. 1차 때는 주로 이제 탐색전입니다. 과연 평양은 어떤 곳인가? 그걸 이제 특별한 내가 그 당시에는 임무가 없었고 가서 어떤 곳인가 보자 이거지. 그래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 혁명열사능을 갔어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비가 왔어. 혁명열사능 앞에 사람들이 한 100명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라. 원래 북한에서는 시골에서 평양 들어온다는 것도 엄청난 행운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날 이제 무슨 날이 있어가지고 주로 보니까 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더라 이거지. 100명이면 한 70명 정도는 여자들이고 어쨌든 차에 내려서 나도 이제 그 곁을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냄새가 그냥 코를 찌르는 거예요. 아, 심한 악취 냄새 나는 거예요. 왜? 목욕을 못 해가지고. 이 사람들 냄새가 나고 또 비가 내려. 근데 내가 민망한 장면을 본 거라. 여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한 여자들이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 50대 다 있는데 그 적삼이 적삼을 입었는데 비가 오니까 우산 안 써도 그러니까 다 젖을 거 아니에요. 이 여자들은 이 브라자가 없잖아. 그 비 속에 다 보이는 거야. 내가 너무 민망한 거야. 그걸 보니까 물었지. 딱 그 나를 안내하는 과장한테 젖사게요? 북한말로 젖사게요, 젖사게. 평양에는 별로 젖사게가 없습니다. 야,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또 하나는 묘양산에 가는데 묘양산. 그때 내가 갈 때 묘양산에 갈 때는 도로가 평양산 묘양산까지 막 도로를 닦는 순간이었다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주로 인민군 애들. 내가 보니까 한 16살 그런 애들이 머리는 빡빡 깎고 걔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도로 닦는 일을 하는데 중대장이랄까 그놈은 모자 쓰고서 앉아가지고 담배만 피우는 거예요. 그 인민군 애들이 막 일만 하는데 그때 그 옆에 행군 대열을 발견해서 행군 대열을 중학생이라고 해요, 중학생. 근데 그 더운 날 새카만 아래 옷들이 입고 새카만 모자 쓰고 뒤에는 배낭이 한 지들 반은 되는 무게의 배낭을 메고 붉은 깃발을 앞세우고 행군하는 거야. 끔찍했습니다. 내가 그때 많은 걸 느꼈어요. 그때 사실 내가 두 가지 장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2차 방북을 다 마치고 너무나 제가 특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제가 꼭 책으로 쓰고 싶었습니다. 4년 6개월의 그 재판 과정을 거쳐서 특수임무 유공자가 되고 나서 저 글을 써가지고 책을 금년 1월 1일 날 발행을 했는데 정말 저 책 속에는 지금까지 남북 간의 모든 그 역사적인 실화가 공개되어 있고 전국 서점에 다 깔려 있습니다. 저 책은 인터넷에서 어디서 다 구할 수 있으니까 많은 구독을 바라겠습니다. 저 책의 이름은 특명 김일성 시신을 확인하라 이겁니다. 처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1차, 2차 방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특별명령, 특명을 받고 저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아마 이 방송과 또 책을 보시면 더 한층 이 유재복 특수임무 유공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